네, 잘 들으셨죠? 아, 야, 정말 이 뷰티 콜라겐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최고의 정말 액티바이즈급의 그런 제품이 우리 피트라인 뷰티 콜라겐입니다. 어, 오늘 그 건강마마 조명진 소장님을 통해서 이 제품 미니 특강을 좀 들었는데요. 항상 지금 이제 특강 내용을 보면 그렇죠. 콜라겐이 이제 콜라겐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지식이. 그런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 피트라인 뷰티 콜라겐이 얼마나 좋은 제품인가 알 수가 있잖아요. 모든 제품들을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거기에 이제 어떤 영양소적인 부분, 어떤 그런 영양소적인 어떤 측면과 또 생리학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제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면 지금 특강에 대한 거 보면 그렇잖아요. 먼저 뭐 콜라겐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상식들,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고, 뭐 보니까 뭐 어류 추출 콜라겐이 좋으냐, 뭐 육류 추출 콜라겐이 좋으냐, 이런 어떤 질문에서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독소를 제거 여부라든가 함량이 더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음식을 섭취하는 콜라겐, 뭐 닭발이든 뭐 돼지 껍데기든 그런 걸 뭐 과연 효과가 있냐? 효과가 없다. 결국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콜라겐도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을 먹으면요, 그냥 아미노산은 그냥 분해돼서 흡수돼요. 그러니까 바로 콜라겐이 되는 게 아니기, 콜라겐 그대로 콜라겐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있고, 뭐 덧붙여서 나노 콜라겐 화장품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이런 콜라겐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고객들에게 콜라겐에 대한 잘못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콜라겐이라는 게 무엇이고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뭐 그런 콜라겐 말 그대로 결합조직이에요. 결합조직. 우리 몸에서 약 30% 정도를 그 차지하고 있는 콜라겐인데, 말 그대로 벽돌을 쌓는데 벽돌 사이를 뭐 접착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콜라겐이 왜 중요한지,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콜라겐을 이제 합성하려면, 우리 몸에서 합성하려면 어떤 원료들이 필요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콜라겐을 낸 것을 만들어내려면, 합성을 하려면 꼭 필요한 원료들이 있다. 그 원료 중에 뭐 글리신, 프롤린, 알라닌, 이거 비필수 아미노산이 꼭 필요하고요. 글리신, 프롤린, 알라닌, 이건 비필수 아미노산이 꼭 우리가 꼭 몸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 먹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 글리신, 프롤린, 알라닌이라는 비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하고, 거기에 비타민 C, 비타민 B2, B7, 아이온 9리, 이러한 어떤 영양소도 필요하다는 얘기고, 거기에 물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만성 탈수인 분들은 콜라겐 합성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주름이 많아요. 물 안 드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 이 콜라겐 합성이 어떤 원료들이 필요한지 알아야 우리 콜라겐이, 뷰티 콜라겐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콜라겐은요, 보시면은 38%가, 요 얘기 전에 보시면, 보면 또 콜라겐도 그냥 원료에 의한 그런 거 말고 28가지 정도의 타입이 있다. 28가지. 그 대표적인 것들이 타입 1, 타입 2, 타입 3라고 그러는데, 타입 1 같은 경우는 뭐 피부, 뭐 힘줄, 인대 같은 그러한 콜라겐이고, 타입 2는 연골에 있는 그런 콜라겐이고, 타입 3는 장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어떤 자궁, 혈관에 필요한 그런 콜라겐, 이런 것들, 이 세 가지만이 아니라 그 외에 25가지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타입별로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지 피부와 연관지어서만 콜라겐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콜라겐입니다. 이 콜라겐이 부족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질환들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관절염도 말씀하고, 심혈관 질환도 문제 생기고요. 이런 부분들. 이런 이제 상식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뷰티콜라 얼마나 좋은지. 예를 들면 뷰티콜라 같은 게 왜 좋으냐. 우리는 일단 우리 그 한 통에 38%가 타입 1, 타입 3, 타입 1과 타입 3가 들어가 있는 그런 펩티드가 38%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저희는 어류 추출 콜라겐이 아니라
육류 추출 콜라겐, 그것도 EUA, 논 GMO, 그런 사료를 쓰지 않은 그런 소에서 뽑아낸 그러한 동물성 콜라겐이기 때문에 어류 추출 콜라겐이 아니기 때문에 타입 1과 타입 2가 지금 위주로 펩티드 형태로 들어있다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타입의 콜라겐은 어떻게 하냐?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내 몸에서 직접 그거를 합성할 수 있도록 원료들을 넣어준 게 나머지 전부 원료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콜라겐 합성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글리신, 프롤린, 알라닌 얘기했지만 여기 안에 우리 콜라겐 안에는 비타민 C, 비타민 B2, B7, 아이언, 구리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물에 타서 먹는 마시는 콜라겐, 물도 보충해주고 거기에 비타민 E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막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 B3, 나이아신 들어가 있어요. 혈관을 또 뚫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콜라겐이 진짜 콜라겐을 제대로 알고 나면 우리 제품이 얼마나 잘 맞는 제품인지, 뷰티 콜라겐 진짜 명품이에요. 진짜 명품. 이런 콜라겐. 그리고 이제 섭취 방법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어제 이제 특강 끝나고 이제 했던 질문 중에 하나 그런 거였어요. 보통 콜라겐을 뭐 일반적으로 뭐 오전 공복에 뭐 3스푼 먹거나, 또는 뭐 오전에 공복에 3스푼, 또는 저녁에 잠자기 전 1시간 전에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질문했던 첫 번째는 그 저녁 때 자기 전에 1시간 전에 먹으면 리스토레이트랑 겹치지 않냐?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냐? 리스토레이트랑 콜라겐하고 최소 15분 정도의 그 간격을 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전에 공복에 드실 때도 꼭 주의사항이 타워 칵테일하고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꼭 단독으로 먹어야 좋은 것들이 리스토레이트라든가 비티콜라겐 꼭 단독으로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타워 칵테일에 섞어 먹는 건 진짜 미련한 짓이에요. 안 돼요. 주의사항. 타워 칵테일 먹은 이후에 최소한 30분 간격은 둬야 돼요. 30분 간격.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오전에 콜라겐 안 먹어요. 저는 6시 정도에 그냥 콜라겐을 6스푼 먹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때로 6시에 먹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전에 먹어요. 자기 전에 리스토레이트 먹은 다음에 보통 9시 정도 리스토레이트 먹거든요. 먹는데 그때 이제 리스토레이트 먹고 나서 자기 전에 콜라겐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섭취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떠한 제품들을 먹고 있는 거에 따라서 섭취 스케줄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또 말하는 대로 드시는 게 아니라 조금 자기가 먹고 있는 어떤 제품의 가짓수라든가 종류에 따라서 그런 어떤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섭취 방법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품 미니 특강은 이런 콜라겐과 뷰티 콜라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